준비할 거 많나요?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얼마예요? 자기가 있으신가 보네요. 앞에 쓰겠습니다. 누가 안 오셨어요? 지금 이제 두 분 지금 밖에 계세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네. 필기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옆으로 앉아서 목이 좋다. 거기에 제쳐갖고 봐야 돼. 이 잠깐 하기 전에 우리 두 분은 TV로 영업 해보셨어요? 어떤 TV로 해보셨어요? 회사에서 주는 네. 회사에서 직접 어플에서 드리는 이제 네. 어플 깔고 어플을 유입 자기 보장 분석해본 TV. 그러면 그분들이 보장 분석을 원하는 분들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대부분 그러니까 잘못 누르신 분들도 많았어요. 반반인데 이제 자기가 보험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홍보 광고를 보고 네.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청구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그 회사에 소관 계약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요. 아니고 네네. 우리 팀장님은 TV 사서 이렇게 하시고 오늘 들으시는 회생 이제 DB 교육해 주실 건데 요거는 직접 이전에 해보셨던 DB처럼 영업을 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님께서 회생 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온 DB가 어떤 DB인지 먼저 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영업적으로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쓰실 거고 쓰셔야 되고 그건 나중에 또 이제 2차 교육을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오늘 교육을 일단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껏 하셨던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접목할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중점을 두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하신 김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저희 에제르 지사에 이번에 이제 이사님으로 같이 합류하시면서 저희 지사 성장을 위해서 원래 이제 본업은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법률 마케팅 쪽으로 해오셔서 변호사, 법무법인 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쪽에 이제 회생이나 파산 이쪽으로 연결을 많이 해오셨고 변호사보다 실무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법적으로 더 전문가세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오히려 우리 이사님께 교육을 받고 변호사라고 해서 다 회생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인 거고 법률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도권 쪽에는 자기 법률 안에서 전문 분야를 찾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처음 교육을 들었을 때 변호사들이 현재 로스쿨 졸업을 하면서 도산법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변호사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먹거리를 위해서 회생 쪽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내용을 배워야 돼요. 변호사들도. 그런 변호사들을 교육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도 탁월하시고 이쪽에 실무 경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가 성장하는 부분에서 사업적으로 좋은 협업 파트너가 되어서 저희 이사님으로 또 합류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영업하시는데 큰 무기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개를 또 잘 해주셔서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혜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에제르 지사 이사로 합류하게 되어 저희 회사 성장을 돕기 위한 또 포지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활동에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로펌에서 12년 정도 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 처리부터 상담, 조직 운영, 전반적인 이제 경영에 대한 구성까지. 그래서 제가 있었던 로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로펌에서는 큰 규모로 했을 때 변호사 한 10인 정도, 그리고
조직원은 한 80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제가 경영 본부장으로서 전체 이제 조직 총괄을 통해서 실제적인 저희 주요 매출들은 도산으로 만들어 갔었었고요. 스타트 로펌이었는데요. 2020년도에 이제 부산으로 세 분의 대표 변호사가 모이면서 도산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전략적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매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3년 만에 저희가 전국에 3위 정도로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도산과 관련된 실무 그리고 교육 그리고 마케팅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로펌에서 관장을 하는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스타트했던 로펌은 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서울 쪽으로 해서 완전하게 기존 로펌으로 올라가고 부산에 남아 있는 로펌은 현재 법무법인 장안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리브랜딩을 해서 지금 스타트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하고는 동일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부산에서는 성장하는 중에 있는 로펌이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로펌 업종을 정리를 하면서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제가 주식회사 온TD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 법률 분야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라이센스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은 마케팅과 브랜딩, 세일즈에 대한 컨설팅과 그리고 실제적인 제작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생파산 시장은 지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고객들을 통해서 조금 더 문제 해결을 통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지금 이번 만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략 한 1년 반 전부터 실제적인 기획을 하고 있었으나 어떻게 이제 비즈니스로 풀어야 될지는 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게 수익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작년에 들었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김성희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모델을 실현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그걸 에제리에서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으로 제가 이제 1월 때부터 본격적인 미팅을 하면서 정식적으로는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생파산 시장이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서 고객들은 또 일반적인 이제 지금 활동하시는 보험 플랜 해주시는 고객들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먼저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온리드라는 회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인데 기존에 이제 설립을 했던 거는 이제 회생파산 관련된 그 DB를 제가 만들어내는 역할을 온TD에서 하고 로펌에 지금 대략 한 달에 한 1,300개 정도의 고객 DB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전환이 좀 떨어진 아쉬움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교육을 상담사 트레이닝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세일즈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뢰도 제가 받으면서 제가 자체적으로 회생파산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을 이제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으로 풀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설립을 1월에 했는데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그렇게 가동하지는 않고 제가 프로그램을 보험하고 저희 회생파산하고 붙여서 이제 리셋 360이라는 프로그램을 온리드에서 이제 주체를 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에제르 지사에 단독으로 사용권을 드릴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회생파산 상담하는 상담사에 대한 트레이닝 교육보다는 지금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실 FC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회생파산 전문 FC로 만들어가는 또 교육 콘텐츠까지 온리드에서 좀 주관을 하려고 좀 사업 모델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도 이 과정에서 실제로 고객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 고객의 심리 상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보험 플랜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좀 일반적인 고객들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로 인해서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독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가 보정 분석해드리겠다 또는 보험료를 낮춰드리겠다로는 움직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저희 싫어할 때 포지셔닝을 저희가 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회생파산에 대한 이해도도 있으셔야 되고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심리적인 여정이 어떤지도 좀 인지를 하셔야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전문 교육을 통해서 우리 회생파산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재기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희는 파트너십을 발휘해주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저도 이제 이렇게 저에 대한 PR을 또 열심히 하고 앞으로 함께할 활동
활동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각자 간단하게 30초 정도라도 성함과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교육을 하면서 또 질문이 있거나 상호 소통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농래 이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보험을 저는 처음에 삼성화재 원수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가서 시작을 했고 한 3년 반 4년 정도 하다가 제 시장을 알게 됐고 우리 김성일 대표님하고 같이 제가 이직을 하면서 보험업을 제대로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개인 영업을 하다가 우리 에제르 지사를 만들면서 뭔가 한번 뜻을 펼쳐서 FC들 위해서 뭔가 또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합류를 작년 오픈 2월 말에 끌려와서 들었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이제 함께 하실 우리 FC 분들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조금 제가 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홍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우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브리핑업으로 상조 판매를 좀 하다가 이제 보험을 좀 해볼까 해서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팀들하고 함께 좋은 아이템이 되면 한번 우리 신학봉 대표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이제 처음 온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니 전혀 모릅니다. 보험을 너무 몰라서 일단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대구 조직이 성장되도록 돕고 있는 사람이고 DB를 사실은 한 번도 사실 이제 활용해서 배워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관심은 있는데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 DB는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험치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회생 DB는 또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제가 리크루팅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대구 지금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한 보험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GA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DB 영업을 하는 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대면 영업보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고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제르 지사의 팀장 김미라고요. 저도 사실은 보험 지금 시험 치고 시작한 게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고 저도 DB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보험 시작하게 됐고 했는데 회생 DB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이번에 기대가 많이 되고 많이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보닥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는데 보닥이 부산지사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원수사 GA 회사를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어디 가셨어요? 한생 갔는데 이제 지인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사촌 동생한테 영업을 하려고 접근을 했다가 대표님 소개받아가지고 영 리크루팅. 그 윤호 보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 그 건너에 있다가 문준석이라는 데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는 약간 확신이 와서 네 여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경철이라고 하고 지금 에젤에서 맡은 건 영업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또 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계속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DB 영업만 연차로 한 9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업적을 계속 내고 있고 DB 정말 다양한 DB를 받아봤는데 제가 이거 회생 DB를 딱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놀라웠어요. 아예 그냥 기존에 있던 DB랑 아예 차원이 안 되게끔 계약이랑 도움거리가 너무 많은 DB라 가지고 오늘 교육 잘 들으셔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되게 좋아요.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신 대표님 따라서 저는 에제레가 아니고 저 혼자만 인베스트거든요. 그래서 DB로 영업을 하고 있고 뭐
부끄럽지만 20대 후반 30살 정도에도 회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럴 때 이제 판사가 보험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수익하라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오. 제가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없어가지고 네, 이번 얘기를 듣고 이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또 이렇게 교육을 듣게 됐습니다. 네, 이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일 대표랑 결혼한 심학봉이라고 하는데 진짜인 것 성일 같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안살림을 살아주면 저는 외부 살림을 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회생 DB든 뭐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여러 가지를 좀 가져오고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다 알지만 네. 대표님 소개 한번 네. 마지막으로. 김성일입니다. 여러분들 돈 벌어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준비했던 거 먼저 설명 한번 드릴 거고요. 이제 다들 기대에 이제 차 있는 눈빛이 되셨는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나한테 먹거리가 될 것인지도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 설명이 끝나고 나면 또 중요한 거는 저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도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또 브리핑해 드릴 거라 프로그램 설명과 이제 끝으로 Q&A 잠깐 하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교육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한숨 돌리고 들어갈 겁니다. 회생파산 교육, 실무적인 교육을 사실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핵심적으로 가져가려면 뒤에는 두뇌를 좀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가볍게 우리가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터치를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미셋 36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회생파산 고객을 위해서 보험 플래닝을 붙여놓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 보험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회생파산 DB를 오랫동안 만들어 왔지만 보험 DB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DB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DB의 이제 질이 어떤지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DB는 계속 양은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 DB가 좀 무작위고 그리고 효율성이 좀 낮다. 그리고 실적 중심의 DB가 많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계약은 체결될 수는 있으나 유지율이 낮은 점들이 이 DB의 좀 한계점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저희는 DB를 사왔기 때문에 상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를 하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고객 기반이 아니다 보니 과도한 설계로 인해서 결국 유지가 낮아지는 또 문제가 생겨 환수 리스크가 생기는, 그래서 실제적인 DB 영업을 통해서 수익성을 만들 수 있으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자, 반대로 저희도 회생파산에서 부족한 점이 아직 많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험과 다른 비자발적 세일즈 상품이 아니라 저희 자발적 세일즈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먼저 나는 회생파산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채무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 컨택할 때부터 고객들이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는 상담을 전문성 있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 고객들은 여러 로펌들이 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비교도 하지만 비대면 상담에서 본인의 지금 심리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추후의 변제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5분 만에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높은 상담의 수용도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이 필요를 위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DB의 계약 전환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채무조정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카드값을 밀어본 적이 있고요. 대출금을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좀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에게 내 채무로 인해서 영향이 갑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안에서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족 전체 재정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가족 전체적인 재정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실제로 필요로 합니다. 근데 로펌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설계받았던 파트너나 또는 재무설계사를 찾으라고 하지, 저희는 법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처리를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실제적인 본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DB에 대한 접근이 저희는 좀 쉬운 편이고, 그래서 실제적인 저희는 변호사를 판다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하거든요. 상품을 판다기보다는 이제 선임한다, 위임한다 이런 거다 보니까 변호사에 대한 선임은 용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싼 용역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회생파산 수익률은 지금 시장 단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되 지금 당장에 월에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 실제적인 법원의 공고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으로 재기 설계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잠재력은 굉장히 클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로펌하고 실질적인 제휴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회생파산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이미 앞쪽 단계에서 본인의 채무 조정이나 향후 재기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고객들은 로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나 그 변호사 이하의 실무진들이 대부분 개인의 채무 정보, 재산 정보, 생활 정보, 소득 정보 등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뿌리고 그에 맞춰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들까지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상품과는 조금 다른 게 모든 걸 오픈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수용성은 당연히 높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임은 거의 한 99%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근데 저희가 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들을 돕고 그리고 그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매니저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로펌에서도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로펌하고 제휴를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로펌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보험에 대한 세일즈를 잘 붙여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법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우선은 변호사가 본인 고객을 다른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또는 상품으로 연결하면 변호사법상 이제 알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직무정지나 면허에 이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부분이라 아주 오래전부터 변호사법에서는 알선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변호사한테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을 쉐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수당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계약이 체결된 고객한테 저희가 정산해서 쉐어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업법상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코드가 없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나 또는 로펌의 직원에게 그 부분을 공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로펌하고 제휴를 하고는 있어도 결국에 고객 정보는 DB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들을 너무 디테일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냥 받게 되면 이건 당연히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단순하게 마케팅이 활용동의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정보들을 많이 받는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의 동의를 좀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리스크가 실제적으로는 모든 이제 높은 수익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 부분을 블루오션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만큼의 규제 리스크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풀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험 공부를 하고 설계사 코드를 따면서 이 보험업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것 때문에 시작이 안 됐었던 거구나라는 걸 많이 인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저는 다 경험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법 공부를 하면서 마케팅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점은 이 360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눈으로만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적 리스크를 해지하고 실질적으로 플랫폼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법적 리스크를 통제한 재기설계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셋 360은 로펌과 보험 대리점 간에 연결을 해주는 하나의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목적성이 보험을 판다가 아닙니다. 고객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조정받은 이후에 설계해야 되는 부분까지를 생애의 설계 프로그램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부가 가치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신청 단계 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험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정해져 있는 보험료 그리고 필수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해지를 하라는 단순 공고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추후에 법원에 심사받는 과정에서 한 3, 4개월 걸립니다. 그 과정 전에 현재 보험을 무엇을 들고 있고 왜 재설계해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를 의뢰인에게 이해시키며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많은 서류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DB처럼 이름, 전화번호, 지역, 뭐 간단한 보험을 이제 분석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이 들어와요. 고객의 채무 정보, 인적 사항은 당연한 것이고 채무 정보, 재산 정보, 왜 채무를 지게 됐으며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현재 생활 상황은 어떻고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며 보험료를 어디에 얼만큼 내고 있는지까지 자료가 디테일하게 들어옵니다. 그 자료에 대한 제공까지도 로펌에는 지금은 제휴를 하도록 제가 만들어놨고요. 일단 1차 파일럿 운영할 수 있는 법무법인 장안을 통해서 그 실제 DB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현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로펌하고 보험대리점의 계약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걸립니다. 알선 당연히 되고요. 수당 취업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을 하는 순간 좀 피곤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실제로 리스크가 있는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 리스크를 여기서 다 해소를 하고 그럼 저는 저희 에즈리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드리는 거고요. 에즈리는 저희 온리드하고 협약되어 있는 FC에 한해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관리를 해주고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주는 역할이고 프로그램을 계속 고도화해주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로펌은 보험 대리점하고 직접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리스크는 거의 다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로펌과 보험지사의 협업이라는 구조가 말은 좋지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 끼워 넣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서울지사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 본부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 보니 지금 리스크들이 몇 가지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로펌에 왜 필요한지 알겠어. 그리고 에젤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왜 만들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떤 부분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로펌은 법률적 판단을 하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보험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된 세일즈를 하거나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부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는 전담 FC를 통해서 저희는 법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의 정보를 잘 알고 내가 회색 파산을 좀 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섣부르게 회색 파산에 대한 기초 상담에 대한 내용을 건들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하게 보장 분석과 현재 회생 구조에 적절한 보험 플랜을 해주는 데 포커싱 하셔야 돼요. 이게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알게 되면 의뢰인들한테 변제금이 다른 분들보다 좀 높으시네요. 이 말 한마디가 앞에 법률 서비스에 개입을 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점 디테일을 제가 다 드릴 텐데 이제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는 철저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이 서비스가 완전 분리기 때문에 로펌에서는 실질적으로 알선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를 시키는 거야. 의뢰인에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러한 이제 교육을 받은 제휴 파트너사에서 전문가, 보험 전문가를 붙여드립니다. 회생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보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니 한번 상담을 받고 들어가시죠 라고 법원에 서류 넣기 전에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선이 아니라 참여하라는 권유 정도로만 끝나는 거라 그건 고객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 거면 저희의 DBG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펌에는 참가비 구조로 줍니다. 그러니까 보험 실적하고 연계해서 주면 이건 무조건 수당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험 실적하고 무관하게 협력비로 운영을 하는 거고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콜 연결이 된 고객들에 한해서 확정을 해줘서 1인당 99,000원을 계약 여부 상관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선 대가에 대한 오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로펌은 프로그램 참여만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고객 100명을 프로그램 참여를 시키게 되면 990만 원의 부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로펌도 나쁘지 않은 운영 모델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전문 FC들을 붙여주기 때문에 고객들도 나한테 보험을 파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재무적인 기초적인 설계까지 함께 해주네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 동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세요라고 강제하지 않아요. 자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설명만 해줘도 고객들이 자기가 필요하다 느끼면 저 참여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동의서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본인이 체크해주면 저희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저희 별도의 이제 시트에다가 데이터로 받아올 거고, 그렇게 해서 고객 동의로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가 품질 통제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담 FC만 투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FC라 해서 다 이 고객을 공유하겠다라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저희는 전문가 품질이라고 하면 에제르만의 회생파산 FC 컨텐츠,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냥 단순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 회생파산도 알고 이 고객에 대한 심리도 잘 아시는 분들, 로펌에 대한 브랜드 신뢰도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분들로 배정을 해서 저희는 판매에만 포커싱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품질 관리를 로펌에 약속하고 추후에 고객 만족도나 평가까지 리포트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품질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높이고 저희 FC들의 경쟁력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재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언제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2번의 상담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접수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실제적으로 보험에 대한 조정 단계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저희는 1단계 보정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인가결정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앞 단계에서 신청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1차적인 플래닝을 해드릴 거고요. 거기에서도 1차 계약건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서울 본부에서 저희가 일어나는 거는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금액으로 10분 중에 4분 정도는 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0% 정도 체결률이죠. 그래서 요 단계가 1단계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단계가 사실은 인가결정 난 이후 요 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1차 모델이라 최근에 좀 변경이 됐는데, 이때 인가결정이 나고 나면 채무 조정이 3에서 5년으로 기간이 이제 들어갑니다. 파산은 즉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이제 한 푼도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면책을 다 받으신 거예요. 채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인의 소득이 일부라도 있으면 저축이나 신용회복이나 본인의 향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되는데, 이때 2단계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난 단계에서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에서 5년의 기간 동안 저희는 함께 손잡고 가는 이제 재무 파트너로서 변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도 가이드 해드리지만, 그 실제적인 우리의 목적은 앞에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에 대해서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환수 관리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때 신뢰가 생기게 되면 본인 자녀, 배우자에 대한 계약건들도 맡기게 될 거고, 지인 소개들도 인가 이후에는 나옵니다. 왜냐면 힘든 과정이 끝나서 이제 정해져 있는 금액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일단 통계적으로는 저도 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체감상 한 50% 정도는 인가결정 받고 나시면 소득이 떨어지는 분들보다 늘어나는 분이 많아요. 매년마다 연봉은 조금씩 인상이 되실 거고, 또 이직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인가 이후에 소득 늘어난 부분에서 소득이 더 늘었으니까 돈 더 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럼 잉여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는 또 추가 플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책, 회생분들도 3에서 5년 끝나고 나면 면책이 이루어지죠. 그럼 모든 채무 이제 탈피가 되면 본인 원래 어떤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3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또 새로운 플래닝을 해드려야겠죠. 리모델링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재무 전반을 이제 맡아주는 파트너로도 자리매김하시게 되고, 그럼 당연히 소개권들은 그간 3에서 5년 힘든 기간을 같이 해준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추가 계약건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 전반적인 과정에서 보험 플래닝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명분은 저희는 당신의 이제 재기 설계를 도와드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는 한 번이 아니라 변제 수행이 끝나는 면책 단계까지가 저희가 프로그램의 가동 기간입니다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회생 진행 과정에서도 변제 수행에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그 사이에 소득 변동이나 재산 변동이 생겨서 좀 지금 현 재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저희 장기적인 비전이고요. 로펌은 인가결정, 회생 인가결정, 파산 면책되면 연락 두절됩니다. 사실은 관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직원들한테는 피곤합니다, 의뢰인이. 그래서 사건을 저희는 현장에서는 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빨리 사건을 치고 고객을 내보내야 돼요. 또 올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뭐 재무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든 관심이 없어요. 채무 조정 끝나면 그냥 사건을 빨리 내보내고 끝내는 게 급급하다 보니 이후에는 변제금을 잘 내는
소득이 낮아졌든 높아졌든 관심을 주지 않아요. 의뢰인이 찾을 때까지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먹거리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설명드린 누적 매출 구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고 있는데 전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참여한 분들이 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비율을 이제 통계적으로 좀 예측해봤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하고 교육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세일즈를 하면 저는 10분 들어오면 5명은 계약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인가 이후에 잉여 자금이 생기거나 또는 자녀나 배우자로 넘어갔을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그 10분 중에 또 2분은 추가적으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장 단계에서는 소개 전환으로 한 사람당 소개해주는 사람을 3인에서 5인으로 봤을 때 그 인원 중 또 30% 정도는 계약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서 3단계의 회생파산 고객으로 3가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저희는 만들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탄탄하게 가려면 이제 앞으로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기로 이제 회생파산 전담 FC로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공유를 받아서 고객 반응을 체크하면서 이러한 수익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단계적인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 3월 16일부터 지금 가동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군데 로펌은 평균적으로 한 80건, 많게는 100건 정도의 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DB를 저희에게 이제 전체 공급을 해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일부터는 저희가 투입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 달 기다리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세일즈를 통해서 회생파산 고객들은 어떤 상품을 주요적으로 많이 취급을 하는지에 대한 상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면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가 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3월에서 4월까지 저희가 파일럿 기간으로 보고 있으니 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또 시장성에 좀 빠르게 접목시켜서 각 지역별로 본부와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수익적인 부분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지 저희 김성희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기 전에 신용해고 네. 하고 구분이셔서 그거 그 다음 타임 맞아요. 네, 실무 교육할 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한번 보고요. 네, 그럼 수익적인 부분 김성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일단 서울 쪽에서 먼저 좀 이 구조를 가지고 뭐 체계화해서 프로그램처럼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뭐 영업력이 뛰어나신 분께서 이제 사무장님이나 아시는 지인들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지금 그쪽은 전부 다 이제 1단계 그 신청 전 단계에서 이제 번호가 나오게 되면 사건 번호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계약 전체 우리 고객들 중에 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 있고 평균 데이터는 지금 월 보험료가 뭐 20몇만 원짜리, 뭐 8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평균 내보니까 건당 보통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계약당. 네, 뭐 50% 확률에 뭐 당연히 이제 개인 회생이라든지 자금적으로는 좀 조절을 받아야 되는 고객들이다 보니 15만 원 정도 계약이라고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말씀 중에 데이터를 뽑아보니 저번 달 데이터로 계약된 금액은 한 500만 원 정도인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회생 관련해 가지고 DB를 쓰는 이제 팀장님들 이름만 다시 소팅해서 보니까 세 사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 사람에 150만 원 정도의 지금 실적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의 데이터가 지금 이제 사실 신입 3차월, 4차월 이런 분들이에요. 보험의 포자도 모르시는 분들이다. 그럼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냐라고 하니 이제 저랑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DB 지점장님 쪽으로 해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 매니저 활용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팔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 정도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내가 조금만 전문성이 있거나 주 고객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조금만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차적인 세션을 끝내고 저희가 10분 정도 쉬고 다시 스타트를 할 건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궁금한 게 또 있으실 텐데 한 3분 정도만 질문하실 분들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이사님들은 또 본부장님은 지금 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한 3, 4회 정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지금 사업성을 보이고 계시고 그래도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네. DB 활용하셨던 분 이 중에서 세 분이 계시니까 네. 기존에 퍼미션이나 보닥이나 이렇게 DB 받았던 거 신청 안 했어요가 대부분 좀 많았잖아요. 맞죠? 퍼미션이 요새. 근데 그 비중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나저 양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질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딥은 조금 뭐 이해는 하셨겠지만 저 신청 전 설계 사건 번호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 해주세요 하고 300만 원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네. 선으로. 근데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그런 신청 나 이거 개인회생 진행 안 하고 있어요라는 그런 반론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00만 원을 주고 이 사람이 끝까지 나 이렇게 회생 딱 완료까지 과정을 우리가 그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아까 말했던 법원에서 보험을 해지하고 좀 줄여라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무팀에서 한번 전화를 해주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을 해주는 그런 단계예요. 거기서 이제 콜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보통 이제 콜로 좀 영업이 되어지고 콜로 계약이 좀 체결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명 중에 지금 5명이라고 하는데 위에는 지금 아까 말했던 지금 3차원이라 가지고 보험을 몰라요. 근데 고객들은 40만 원, 100만 원 되는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회생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과정들, 심리적인 것들만 얘기했기 때문에 전환율이 좀 낮은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좀 내가 여기 있으신 분들 이제 보험을 좀 아니까 보험을 알고 그거를 좀 세일즈를 한다면 저는 한 7, 80%도 나올 수밖에 없는 DB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간절하고 저걸 해야만 하고 근데 이걸 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만 녹여내면은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오늘 딱 처음 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처음이다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이거 좀 말씀드려야겠다 라고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DB를